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농가 주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황토방과 구들이 특징인 농가 주택을 짓는 곳입니다. 장작불로 구들을 데워 난방하는 방식. 뜨끈하게 등을 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통 구들 방식 똑같이 제작이 된 건데 소재만 스테인리스 가지고 이동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돌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리세요. 내려도 막히안 돼. 이제 이동식 황토방 그 밑에 들어가는 구들장 하부 프레임 만드는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것부터 잘라드릴까요? 짧은 거 자르고 긴 거 자르면 6m 넘어네. 어때? 짧은 거 자르고 긴 거 자르면 농가 주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토 구들. 이를 위해 먼저 파이프 재단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통 구들로 치면은 줄고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이 지나가는 통로. 의뢰에 들어온 농가 주택은 20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 규모인데요. 그중 절반 정도의 크기의 황토 구들이 들어갑니다. 시수에 맞춰 파이프를 재단한 후 부품을 끼워주는데요. 전통 구들로 보면은 분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궁이에서 고래로 넘어가는 그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연기가 누출될 수도 있어 꼼꼼하게 용접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구들 조립 들어갑니다. 금속으로 만든 아궁이에 파이프를 하나씩 끼워 맞추는 작업자들. 파이프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조립을 진행하는데요. 9.2제곱미터 넓이의 구들에 들어가는 파이프는 총 6개, 길이만 3.6m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이라는데요. 됐어. 이제 연기가 가는 길이 불이 가는 길이니까 이걸 잘 조정하지 못하면 불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거든요. 여기 아궁이에서 6개의 구멍으로 불이 흩어지게 되는데 분음이로 불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고래를 통과해가지고 저기 저 끝에 열기들이 저 개자리 안에 모이게 됩니다. 잠시 침체를 했다가 그렇게 연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현대판 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들을 만들고 나면 이걸 올릴 프레임을 짭니다. 이렇게 구들과 그 틀을 만들려면 작업자 3명이 일주일 정도를 매달려야 하는데요. 저 밖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 상부에 목조를 골조를 세워서 이제 집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좀 서서. 작업장에 뭔가 배달이 왔는데요. 꽤나 묵직해 보이는 이건 뭘까요?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요? 예. 이게 한 푸대에 한 800 정도 나옵니다. 800kg. 황토는 가까운 하동 지역에서 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황토로 구조물 위를 채워 구들장을 만들어 줍니다. 좀만 더 앞으로 올 수 있어요? 방은 2.8평 사이즈인데 황토가 한 9포에서 3포 정도 들어갑니다. 구조물 사이를 채우는데 필요한 황토만 무려 3톤. 이 많은 양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황토의 특성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황토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계속 불러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 아궁이는 첫 불 넣는 거네요. 처음 불 넣는 거. 아궁이에 불을 지핀 지 얼마 되지 않아 황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바로 수증기인데요. 아까 전에 저 불 넣어가지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열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따뜻합니다, 벌써. 손 한번 대보십시오. 따십니다. 한 번 불을 넣으면 한 2시간 정도 불을 넣거든요. 그 열기가 한 3일에서 4일 동안 지속이 되지. 이 따뜻한 열기 덕분에 한겨울 야외에서도 티셔츠나 얇은 점퍼만 입고 작업을 한다는군요.
황토 작업은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제대로 기계로 안 다지면 나중에 구들장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구들이 완성되면 황토 작업부터는 야외에서 진행. 이유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은 무게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25톤, 50톤 크레인이 와서 드러낼 건데 그 나중을 대비해서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콩자갈하고 맥반석하고 지게 사이 걸어줘. 황토 외에도 특별한 재료가 2가지 더 들어갑니다. 콩자갈입니다. 콩자갈. 콩자갈이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추결 기능이 있어서 황토 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이렇게 얇은 층으로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맥반석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두를 불을 뗄 때 고온으로 올라올 때 원적 개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맥반석을 한번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갈과 맥반석을 깐 다음에 황토로 덮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토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바닥에 미장까지 마치려면 일주일은 좋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배관 사이로 흙을 꼼꼼히 다 넣어야 돼가지고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작업자들은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미산 드글라스라고 한옥을 짓기에 최적화된 나무입니다. 밀도나 뭐 강도나 이런 게 요즘은 이제 육성을 잘 쓰지 않고 이 뭐 드글라스로 보통 한옥을 다 제작을 하지. 포 올라갑니다. 이 조립할 겁니다. 개들포. 하나, 넷. 니 먼저 잠깐만. 이제 버텨라. 그대로 했어. 한옥답게 목공사 역시 전통 방식대로 진행. 못질 대신 나무에 홈을 내서 짜 맞춥니다. 이문이 맞춰. 이문이 맞춰. 여기 없어. 이문 안 닿냐. 빼라. 어렵게 맞춘 대들보를 다시 드러내는데요. 다시 뺀 거예요? 아, 예, 저희 여기 홈이 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 지금 홈 작업이 하나 안 돼 있어요. 철진아. 빼먹어가지고. 예? 이거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것도 빼야 돼. 거기 우 아이가 거기 우 돼 있나? 우. 좌우 바뀌었네. 빼라.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목수님이 적어놓은 저 사인하고 우리하고 안 맞았습니다. 좌우가 헷갈려가지고 한 번씩 뭐 이런 실수를 애교로. 작업자들끼리 좌우의 기준이 달라서 생긴 실수 때문에 90kg이나 되는 대들보를 이리저리 옮기느라 고역입니다. 나무를 끼워 맞출 때는 나무망치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게도 무겁지만 다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을 줬다 뺐다를 하며 섬세하게 써야 합니다. 무게도 무겁고 끼우는 게 좀 빡빡하기도 하고 해서 뭐 금방 쉽게 끝나는 작업은 아니에요. 조립 자체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크게 돌아라. 크게. 이제 용마루를 올릴 순서. 사용하는 목재 중에서 가장 길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자, 힘내고. 상냥이요. 무사히 용마루까지 올린 후에야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추운데도 차가운 물이 시원하네요. 땀이 나니까. 진짜 그래도 이 힘들게 해도 잘 안착이 돼서 좋습니다. 쉬는 것도 잠시 약속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서두릅니다. 석가래와 벽체를 넣는 작업까지 마치고 나니 집 모양이 드러나네요. 항토방이 3평이 있고 전통 텐마루 정자가 3평이 있고 3평 이렇게 총 6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토방에는 구들이 들어가 있고 작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이 있고 이 정자에는 빈 공간에 전통 텐마루 들어갈 거고 여기는 평소에는 마루장이 덮여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밑에 히노키 욕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고 여기는 실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사계절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름에 여기 쓰시고 겨울에 여기 쓰시고. 이제 지붕만 올리면 작지만 알차게 구색을 갖춘 한옥이 완성됩니다. 갑자기 작업장에 나타난 한 사람.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구경하러 어때요 보시니까? 보니까 너무 예쁘고 탄탄하고 멋있어요. 3평짜리 예약했어. 아 선생님도 이거 예약하셨어요? 3평. 이거는 6평이라네. 사장님, 예. 우리 거 빨리 해주세요. 예쁘게. 예, 최대한 빨리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마을에 사는 사람인데요. 집을 예약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구경 삼아 오신다네요. 집 하나 짓는데 보통 며칠 걸려요?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시간 소요됩니다. 크기에 따라 또 틀려요? 예, 아무래도 작으면 조금 더 단축되고 크기가 좀 커지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지는데 진짜 말이 조립식이지 그냥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집일 뿐이지. 툇마루 역시 망치질 대신 나무를 한 장 한 장 끼워 맞추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야외에 노출되는 부분이라 고려할 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배냉이 수축하고 배냉이 오니까 끝까지 생각해서라도 짱짱하게 끼워놔야 돼. 힘들더라도. 목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틈이 벌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빡빡하게 끼워 넣는 게 중요한데요. 힘과 요령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 경력 30년 차의 목수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올라서서 망치질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들어가요. 너무 빡빡해서. 온몸에 무게를 실어 위에서 밀어주면서 뒤로 밀어주기를 반복.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나무를 맞춰줍니다. 지붕 윈변하고 아래쪽 천장하고 사이에 그 공간에 다들재 넣어주는 작업합니다. 지붕에는 유리 섬유 단열재를 사용하는데요. 경량인데 보온과 방음, 방화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문 달고 안에 이제 샷이나 유리 같은 거 하면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전기 배선이나 전등 설치인데요. 편리성을 고려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쓰는 작업자들. 한 달 반이라는 긴 시간의 마무리 작업인 만큼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조 아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이 아궁이 자체에서 욕조로 들어가는 온수를 공급합니다. 가마솥 아궁이 이동이 가능한 가마솥 아궁이지. 작업이 끝날 무렵 대형 기중기가 등장합니다. 용량 몇 톤짜리예요? 55톤요. 55톤이요? 예. 와, 집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건 한 12, 3톤 정도 나갈 겁니다. 와, 12, 3톤 정도나 돼요? 예, 예. 제 항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이 90% 정도 완성되면 이동을 위해 집을 트럭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떴을 때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 처음에 뜰 때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철진아, 밑을 좀 넓게 펴라. 창문을 넘어가라. 창문을 넘어가. 크레인코리가 그 말고 지금 이 길이 센터 봐보지. 저리 갔나요? 구멍대가요. 그게 수로 길이를 맞는데. 일단 한번 떠보시다. 조금 한번 힘 한번 받쳐보시다. 집을 옮기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 이를 위해 살짝 집을 띄워보는 겁니다. 자, 너 나무 잡아라. 자칫하면 집이 틀어질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떠면 될 것 같아요. 예, 떴어요. 중심 잘 맞았어요? 예,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떠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트럭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데요. 자, 집 잡아라. 기중기의 움직임에 맞춰 12톤이나 되는 집이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돌려. 반대로. 이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요. 이때 중심이 흔들리면 집이 쏟아져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상황입니다. 기중기와 작업자, 트럭 운전사까지 모두가 긴장을 놓지 않는데요. 이게 안으로 놓아야 돼, 이게. 안으로. 이 정도면 되지. 됐어. 자, 놓고! 잘 안 삭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일 긴장 많이 되는 시간이죠. 이게 위험하니까. 뭐 실다가 뭐 파손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지니까 제일 긴장 많이 됩니다. 집을 배달할 곳은 양평. 늦은 밤에 미리 집을 실어둔 것도 새벽같이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싣고서 톨게이트나 뭐 굴다리 이런 거 다 통과 가능한 거예요? 국내 톨게이트나 굴다리 그 4,500 높이 지금 정확하게 맞춰놨습니다.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집 배달에 나섰습니다. 보통 진주에서 양평까지는 차로 4시간 거리지만 무게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여섯 시간 넘게 달려 드디어 집을 설치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이 먼저 떴다.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집을 실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릴 때 역시 조심해서 옮겨줍니다. 특히 주변 구조물들에 치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갔다. 그거 안 맞는데 형님 너무 옆으로 나왔는데. 집이 수평에 맞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자. 그래야 틀어짐이 없다고 하는데요. 됐어. 사면은 다 붙었어. 사면 다 붙었어. 사장님 잘 앉았어요? 네, 잘 앉았습니다. 해질녘이 돼서야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황토방과 야외 노천탕이 있는 농가주택. 같이 구경 한번 해볼까요? 거실을 과감하게 줄여 툇마루를 넓게 확장한 공간. 시원한 통창이 있는 내부로 들어가면 편백으로 마감된 벽과 뜨끈뜨끈한 황토 구들이 기다립니다. 작지만 알찬 화장실도 있고 부족한 수납을 채워줄 선반과 대나무 옷걸이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툇마루에 마련된 노천탕. 이야, 꽤나 근사하네요. 주말 농부, 전원생활의 로망을 채워줄 공간 완성입니다.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리 힘든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뭐 푸념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일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 몸은 힘들어도 뿌듯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